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으면서 알트코인들 역시 상당한 수준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게이프가 변동성 장세 속에서 주목할 만한 알트코인 3종을 선정했습니다. 알트코인의 변동성이 극대화하는 수준이라서 최적의 진입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런 부분도 함께 설명을 하면서 첫 번째로는 폴리곤, 매틱을 선정했습니다. 최근 고점 1.1달러에서 하락해서 현재 0.83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더리움 레이어2 프로젝트로서 폴리곤은 보조금 지급 등 웹3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적절한 매수 타이밍으로는 피보나치 0.786 되돌림 수준인 0.8달러 부근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 2.1달러 최고가를 찍고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아비트럼을 제시했는데, 하락세가 심화될 경우 1.3에서 1.4달러 지지라인까지 후퇴할 수 있다라며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비트럼을 선정한 배경으로는 네트워크에 스테이킹된 총 자산 가치 TVL이 레이어2 프로젝트 가운데 처음으로 100억 달러가 넘어섰다라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체인링크를 선정했습니다. 체인링크는 여러 차례 우리가 짚어봤지만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고,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블록체인 영역으로 옮겨오는 링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경쟁 프로젝트가 없다, 이런 평도 받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코인게이프는 체인링크가 17.66달러 고점 이후에 지금 14달러 부근에 자리하고 있다라며 장기 추세선을 유지할 경우 새로운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코인게이프가 제시한 나름의 매수 가능 시점은 비트코인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늘 그렇듯 신규 매수를 단행할 때는 리서치 빡세게 하고 엄청 신중하게 진입 시점을 결정해야 합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꽤 의미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디지털 라지캡 펀드에 XRP와 아발란체를 이번에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그레이스케일은 리플이 소송을 당하자마자 XRP 신탁을 해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송이 지금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라지캡 펀드에다가 XRP를 추가했다라는 것, 이건 다시 말하면 비트코인 트러스트가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된 뒤에 XRP 역시 현물 ETF로 출시되는 가능성,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캡 펀드에 담긴 종목들을 보면 비트코인이 69% 수준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이더리움이 21% 비중으로 2위, 다음으로 솔라나, XRP, 에이다, 아발란체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XRP와 아발란체 이렇게 주목하고 있다라는 점,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승인을 앞두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리플 XRP 시세는 참 아쉽게 느껴지지만 리플랩스가 추진하고 있는 비전적인 혁신은 여전히 전폭적입니다. 소송 리스크가 마무리된 이후 XRP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는데, 리플이 이번에 기업 확장의 목표를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IT 산업이라고 밝히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플은 최근 가트너 조사 결과를 보면 전 세계 IT 서비스 관련 지출은 1조 5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글로벌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해외 진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국경 간 결제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전통 결제 시스템의 느린 속도와 비싼 비용, 불투명한 거래 문제는 블록체인 기반의 국경 간 결제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리플의 블록체인 기반 결제 솔루션인 리플 페이먼트는 3에서 5초 안에 결제가 이루어지고 사전 자금 조달 조건도 필요 없다. 다시 말해 그동안 국경 간 결제를 위해서 돈을 묶어둘 수밖에 없었던 IT 서비스 제공업체는 그만큼 투자 여력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런 유틸리티를 위해서 활용되는 게 XRP인데 이걸 자꾸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존재들을 보면 진짜 참 정말 아주 많이 잘 모르겠습니다. XRP 맥시 가운데 한 명인 에그라 크립토는 XRP 5데이 차트를 공유하면서 XRP는 현재 숙성 중이다. 리플 차트는 지금 폭발할 준비가 된 압력 밥솥처럼 팽팽해지고 있다. 폭발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XRP가 2017년부터 거대한 삼각 패턴을 만들어 오고 있고 지금 꼭지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7달러 거대한 저항 돌파 이후에 7달러 그리고 20달러까지 랠리를 벌일 수 있다는 점이 표시가 돼 있는데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2025년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비트코인 강세장 국면에서 과연 이런 상황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XRP 맥시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에그라 크립토는 신년을 맞아서 전폭적인 가격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사이클에서 XRP는 SEC와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20배 급등했다. 소송을 통해서 법적 규제 명확성을 가지게 되면 40배에서 50배 정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0.28달러에서 40배가 오르게 되면 가격은 11달러가 되고 50배가 오르면 14달러가 된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이전 사이클에서 58배가 올랐는데 0.28달러에 이걸 대입을 하면 16달러가 된다. 지난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은 21배 올랐는데 역시 이걸 0.28달러에 대입을 하면 5.88달러가 된다. 만약 XRP가 27달러까지 상승할 경우에는 사이클 저점 대비 96배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전폭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소송 와중에도 20배가 올랐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면 40배, 50배 이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머릿속으로는 잘 이해가 되는데 역시나 문제는 소송이 언제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인가 이 변수가 여전하다라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 1심 정식 재판은 4월 20일 이후에 개시가 되고 그 전에 2월부터 4월까지는 약식 재판을 통해서 증권으로 판결된 1차 기관 대상 판매 물량에 대한 벌금 합의 논의가 진행이 됩니다. 2월 12일에 합의 관련 브리핑이 진행이 되고 3월 13일에는 SEC의 브리핑, 한 달 뒤인 4월 12일에는 리플의 반박 브리핑, 그리고 4월 29일에는 이에 대한 SEC의 반대 의견 브리핑이 진행이 됩니다. 과연 양측이 전격적인 합의 도출을 하면서 소송이 전면 종료가 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인데 리플은 그동안 대법원까지 가서 끝장을 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과연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뒤에는 그 관심도가 이더리움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현물 ETF의 대상이고 2월에 대규모 메인넷 업그레이드를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흐름 자체는 순조롭습니다. 2,300달러 위로 올라서 줬고 지난해 고점을 지지라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강세장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꽤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석가 닥터 프라핏의 경우에는 사람들은 이더리움에 대해서 아직 관심이 없는데 올해 연말까지 이더리움은 5,000달러까지 쉽게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짤막하게 멘트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더리움이 한번 크게 움직여준다는 것은 이걸 기점으로 알트 시즌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만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나름의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2월에는 알트 대장 이더리움의 의미 있는 업그레이드가 예고된 상태입니다. 이더리움 개발자들은 대규모 업그레이드 덴쿤 하드포크를 2월 말에 메인넷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연리를 하고 있습니다. 덴쿤 하드포크는 원래 올해 4분기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기술적으로 워낙 복잡하다는 것을 이유로 2024년으로 지금 일정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덴쿤 하드포크는 이더리움의 확장성 업그레이드를 위한 EIP4844 가스 수요 최적화, 네트워크 보안 개선 이런 여러 업데이트를 포함하는 대규모 업그레이드입니다. 특히 EIP4844가 적용되면 이더리움 레이어2 수요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이더리움의 확장성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도약 지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진짜 엄청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월이나 4월에는 러시아가 비트코인 법안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 두마 금융위원장인 악사코프는 2024년에 암호화폐 규제 관련 법안을 발표할 것이고 3월이나 4월에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이미 러시아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스탠스로 입장이 정리된 상태여서 러시아의 이런 변화된 모습이 중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관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 즈음에는 홍콩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관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월에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120일 정도만 지나면 네 번째 반감기를 맞이하게 되는 건데, 과거의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비트코인은 2025년 하반기에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낼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월에는 또 리플 소송 정식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벌금 합의와 관련된 이슈가 등장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양측의 입장 정리가 2월에서 4월 사이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 리플은 법원에서 끝장을 보겠다라는 입장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어서, 일단 1심 재판이 배심원 판결까지 가게 될 경우 지난 7월 약식 재판 결과 수준으로만 1심 재판 판결이 등장해 줄 경우 아마도 시장은 꽤나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1심 최종 판결 시점은 물론 유동적이지만 적어도 3분기 전후 시점에서는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에는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있는 시기로 지목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다라면 이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 역시 거의 100% 수준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점에 따라서는 변동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블룸버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월 10일 전후로 승인될 가능성을 90%로 제시하면서, 이럴 경우 이더리움 현물 ETF는 5월쯤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된다라면 그 다음으로는 솔라나 ETF 등 알트코인 ETF들이 잇따르는 상황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SEC 해킹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뽑아낼 수 있는 인사이트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어디로 자금이 흘러 들어갈 것인가, 자금 유입의 방향이 어디로 전환될 것인가, 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건 스캇 멜커가 올린 이더 BTC 1시간 차트인데, 가짜 뉴스 직후에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펌핑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에는 이더리움 ETF로 관심이 전환되고, 특히 2월에 이더리움 덴쿤 하드포크가 예고돼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황도 꽤 재미있게 느껴지는데, 가짜뉴스 직전까지 55%대에 자리하고 있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순간적으로 54% 밑으로 급락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확하게 예단하거나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가짜뉴스 직후 상황이 보여준 한두 개의 장면을 바라보자면 지금 자금 유입의 테마가 확연히 전환될 가능성도 하나의 카드로 놓고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발키리의 CIO가 이더리움이나 리플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흥미롭습니다. 테크크런치의 기자가 발키리 CIO로부터 들은 내용이라면서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는 이더리움 또는 리플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도 상당하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XRP 현물 ETF가 이더 현물 ETF보다 먼저 출시돼도 놀랍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참고로 이 양반은 이더리움이나 XRP 현물 ETF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 물밑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폭스 비즈니스의 엘레노어 테렛은 XRP 현물 ETF와 관련해서 업계 관계자와 나눈 이야기라면서 두 가지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먼저 강세론자들은 XRP가 법적 규제 명확성을 인정받은 유일한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 그레이스케일이 디지털 라지캡 펀드에 XRP를 포함시킨 것을 놓고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약세론자들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갠슬러가 명백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고, 행정부가 더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는 한 XRP나 이더 등 다른 단일 상품 ETF를 판매하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이 여러 건 접수가 된 상태인 만큼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상황 자체는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하필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SEC 해킹 사건이 벌어지니까 진짜 솟구치는 짜증은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소식이 전해진 뒤에 가장 관심도를 높이고 있는 것은 단연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2,500달러를 돌파해내면서 2022년 5월 이후 최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고 2월에 이더리움 덴쿤 하드포크가 예고돼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내러티브를 만드는데 한몫을 크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이 움직여주면서 이더리움과 관련 있는 종목들도 의미 있는 반등세를 펼쳐주고 있는데 당장 이더리움 클래식이 2022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26를 돌파해냈고 폴리곤과 아비트럼 등 이더리움 레이어2 관련 종목들도 상대적으로 더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단하긴 어렵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5월에서 6월 정도가 가능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그런 상황입니다. 2월에 이더리움 메인넷 업그레이드, 4월에 비트코인 반감기, 5월에서 6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 이래저래 굵직한 이벤트들이 줄줄이 상반기에 대기하고 있다는 점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아주 희한한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리플이 2022년과 2023년 재무제표, SEC 소송 이후 기관 대상 XRP 판매 계약서 이런 걸 작성해서 공개해야 된다라고 SEC가 법원에다가 강제 명령을 요청한 겁니다. 이것들은 현물 ETF 승인하고 나서 아침밥을 잘못 처먹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희한한 행동을 이번에 또 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SEC는 재무제표와 판매 계약서가 향후 과태료 액수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입장이지만 리플 측은 증권법 대상이 아니라면서 부당하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지난해 7월 약식재판 명령문을 놓고 해석의 범위가 달라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도 보이는데 법원이 판결한 것은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기관 대상 판매 물량은 증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SEC는 기관 판매 물량에 대해서 벌금 합의를 벌여서 거액의 벌금을 때리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SEC가 지금까지 기관을 대상으로 판매한 모든 XRP를 증권으로 규정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리플은 아마도 초기에 기관 대상 판매 물량만 증권으로 규정을 하고 이것에 대한 부분만 벌금 합의 가능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플 측은 거래소 상장 전 초기 기관 대상 판매 물량만 이 최소한 SEC가 기소하기 전에 벌어진 기관 대상 물량만을 합의 대상으로 규정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고 SEC는 기소 이후에도 지금까지 기관을 대상으로 판매한 모든 XRP 물량을 증권으로 규정을 해서 최대한 벌금 액수를 크게 만들려는 그런 수작, 개수작을 벌일 가능성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상상력의 영역이라고 해야 하나 싶기도 한데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고 아무튼 또 하나의 말도 안 되는 시발점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